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공부하는 가정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래부터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을 못 가고 집에서 공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가정학습을 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뭐 말도 안 듣거나 혹은 공부를 할 때 집중력도 너무나 떨어지거나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고 혹은 뭐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정학습이라는 거는 제가 한번 시켜봤더니 저는 이제 뭐 학원에서 20년 넘게 이렇게 학생들이 지도를 해봤다가 이제 가정학습을 저도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을 집에서 시켜봤더니 원래 어렵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학습 자체가 원래 힘든 거구나, 원래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메가스터디라는 그런 이제 학원이죠. 그 대형 학원에 공채 1기로 뽑혀서 재수종합반 강사로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메가스터디는 선발주자들, 뭐 청솔이라든지 종로, 대성 이런 선발주자에 비해서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채로 강사들을 뽑고 공채로 매년 강사들을 뽑으면 그 강사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저도 매달 가가지고 강사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이제 재수종합반을 가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옆에 선배 강사들이 자기 경험들을 좀 전달해 주거나 그런 정도인데 메가스터디는 체계적으로 이제 강사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강사 교육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의 지도를 할 때 아이들이 책상에서 엎드려서 자게끔 절대로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도 절대로 엎드려서 자게 하지 마라. 만약에 졸리면 아이들한테 밖에 나가서 뭐 걸어 다니거나 바람을 쐬거나 그렇게 하지 절대로 자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이제 그때 교육하시는 분이 하시더라고요. 심리학 쪽으로 좀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굳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한번 자기 시작하면 거기가 침실인지 혹은 이곳이 공부하는 곳인지 착각을 일으켜서 그 책상에 앉자마자 이제 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집이라는 공간 혹은 아이의 방을 들어가서 방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방은 잠도 자는 곳이고 혹은 공부도 하는 곳이고 혹은 뭐 먹는 곳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면 내가 혼란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가 공부하는 장소인지 혹은 취침하는 곳인지 혹은 노는 곳인지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집이라는 장소 자체가 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생활하는 곳이고 혹은 뭐 잠도 자는 곳이고 놀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집이라는 장소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집중하게끔 하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또 이제 교육자 혹은 관리자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관리하는 거잖아요. 혹은 이제 부모님이 원래 이제 교육자나 관리자가 아니다 보니까 또 힘든 면이 있죠. 자, 저는 이제 자녀가 3명이라 특히 힘든데, 그래 저는 이제 아예 집에서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거나 혹은 가르치는 것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조금 해보다가 이건 도저히 집에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구나. 말 그대로 아이들하고 자녀와의 관계만 안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제 자녀들을 학원에 데리고 와서 처음에는 집에서 시도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학원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이렇게 공부를 시킬 때도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있을 때랑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있을 때랑 집중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이제 원생들이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제 자녀들만 데리고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거는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자녀들을 시키는데 얘네 3명만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평상시 다른 학생들이 있을 때보다 훨씬 떨어져요. 집에서 할 때는 훨씬 더 떨어지죠,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도 지도해보고 자녀도 집에서도 지도해보고 아니면 학원에서도 지도를 해보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뭔가 관리자 또는 교습자가 돼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거나 그러는 거는 원래 힘든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뭐 우라통이 터진다라든지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속이 답답하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라든지 얘네들을 공부를 포기시켜 버려야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원래 힘든 것들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얘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쉬어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도 편할 텐데 굳이 이제 학원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학원에서 이렇게 3시간씩 이렇게 시키고 다시 집으로 가는 행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집에서 시키는 건 원래 힘들고 이게 그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한결 마음이 좀 놓일 겁니다. 가끔 이제 집에서 이제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오랫동안 아주 어렸을 때 혹은 뭐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이렇게 독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습관들을 부모님들이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또 뭐 여러 명이진 않고 1명이나 2명이나 혹은 2명도 또 나이 터울이 좀 있거나 이런 자녀를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는 습관들을 잘 만든 경우는 아이들이 집에서도 가끔 열심히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부러운 경우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힘들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저도 이런 이제 사교육이나 이런 교습을 오랫동안 한 저도 자녀들은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지고 가급적이면 다른 학생들이 있으면 다른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시키고 있는 형편이니까 부모님들이 원래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원래 어려우니까 한결 마음을 좀 놔버리면 되죠. 약간 놔버려서 이게 원래 힘든 일이구나. 어려운 거구나. 그렇게 좀 놔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